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2부 강연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는 저희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님, 그리고 2부는 OK 리트레이더스의 김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저희 첫 번째 순서죠. 저희 주식회사 오비스트에서 이춘남 본부장님께서 부동산 시장 기술통의 해법을 찾는 그 전망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혹시 아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누구신지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이제 확장기를 벗어나서 이제 좀 정체되는 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진정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2020년 되는데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어요. 그죠? 2월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지금 미사라는 지역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며, 또 부동산 경기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접수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무료 강좌는 노쇼가 많네요. 노쇼가 많아가지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여하튼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에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작이 됐고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이 대출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수익형 부동산도 또 틈새 시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부동산 시장을 하면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기대감 혹은 경기가 잘 풀려질까 아니면 경기가 하락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선생님 올해 경기가 어떨 거겠습니까? 궁금하셔서 오셨겠지만 네. 어떤 근거로요? 네.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변거 먹고 싶어. 내 느낌이 그래. 그냥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아. 아니야. 내 느낌은 경기 죽을 것 같아. 내 주머니 사정하고 비례하겠죠.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경기가 어려운 거고,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 마음이 뿌듯한 거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그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0%였습니다. 진짜 까마득한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보통 우리가 선행지수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또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수출 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망치가 작년 12월에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에 이제 경기 좀 살려봐야지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망치는 지금 선행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것이 주식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어디에 반영되고 있어요? 부동산에 지금 반영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전체 경기를 봤을 때 세계 경기의 축을 뭘로 보세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를 볼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중국.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시국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르신 맞습니다. 가장 큰 축은 미국과 유럽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큰 타격을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중국하고 비례해서 움직이고요. 미국이 선행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는데 지금 최근에 소비 문화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관계는 비례적으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정상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유튜버에서 말하는 경기가 폭락할까요? 집값이 폭락할까요? 그게 해당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락 시나리오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충격에서 어찌됐든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고요. 또 문제는 중국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경제가 그렇게 꼬꾸라질 일은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조. 네. 지금 부동자금이 보통 우리가 단기 자금으로 모여서 한 6개월 이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부동자금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돈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6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말은 12.16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지만 실제는 주택거래 허가제하고 같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잠실 5단지가 10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3평 같은 경우에 호가가 22억까지 올라갔었고요. 19억대로 떨어지는 순간 거의 10몇 개가 그냥 며칠 사이에 다 거래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36평 같은 경우에는 24억대에 거래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20억까지 떨어졌다가 20억에 저희 고객이 거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20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호가가 지금 12.16 발표 나고 나서 2달 만에 다시 22억으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순간 이 뉴스는 과거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마다 혹은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비추어서 기사를 썼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고지른 이 부동자금 1000조라는 것은 항상 스탠바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을 토탈을 해서 설비 투자가 1.9%, 보통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3% 이 정도 이루어져야지 경기가 제대로 흘러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11월달 제가 0%라고 말씀드렸고 연말까지 했을 때 평균 1.9%, 연말에는 좀 더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나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밟고 모르는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서울 수도권 지금 수원, 용인, 성남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다는 뉴스가 엊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 막 이러면서 시흥이냐 아니 평택이냐 오산이냐 뭐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지금 듣고 있는 팡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플랫폼사
사업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공장을 짓진 않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제조업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진 않아요. 많이 만들진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내 주식에서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의 판기업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뭐 화폐 개혁을 하네, 달러가 올라가네, 금값이 올라가네, 뭐 공통점이 있죠. 부동산에 가네. 공통점이 뭐예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베이비붐 세대 때 퇴직하시면 뭐 했어요? 퇴직하시면 사업을 하셨죠.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고 치킨집이라도 하고 카페라도 열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 이렇게 쭉 보시면 상가들이 어때요? 상가들이 어때요? 지금 비어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상가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고 투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재미를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곳에 투자하셨던 분은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전자산 중에서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오늘 보시는 지식형 산업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안전한 재산이 어느 것인가를 정확히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익형을 좋아한다 아니면 시세 차익형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시세 차익형을 들어갈 거면 시세 차익형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해서 수익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월 생활비가 필요해 라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월 따박따박 월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부동산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 경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정부에서 슈퍼 예산을 풉니다. 500조가 넘죠. 이 슈퍼 예산을 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와 앞으로 돈이 풀어질 것과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 올해 경기가 떨어지기는 어렵고 이제 잘 갈 수 있는 좀 희망을 걸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테고 올해도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지금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함부로 지금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길 원해서 금리를 내리는데 사실상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금리를 내렸더니 부동산 투자만 더 불이 붙은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창과 방패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소득 수준들은 이미 높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결국엔 내가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놨을 때 결국엔 현금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당분간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지금 1,000조 이상의 유동성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되어 있는데 1216에서 뭘 했어요? 15억 이상은 대출 안 돼 하고 꽉 눌러놓은 상황이죠. 왜? 4월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정말 큰 바위돌로 눌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계획은 아직은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시내 신규 공급은 점차 주택을 비교했을 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시장은 어때요? 15억 이상은 지금 사실은 20억까지는 엄청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잠실로단지가 10개 이상 거래됐던 예를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돈을 들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진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25억대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약간 반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 KB 시세 15억대로 하면 대출이 한 4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4억 7천, 4억 6천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강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웨이팅을 하고 있고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이 됐든 안정된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인 부동산이 됐든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대기 수요는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추이는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은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1216대 10년 보유한 중과세 면제해주는 주택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매물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저도 지금 시장을 항상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시장이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도 저도 당혹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예요. 지금 현재 1.25 금리에서 지금 동결됐죠.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왜요? 금리를 오른다고 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반가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도 11월에 있고 트럼프가 금리 오르는 거 무진장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당분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금리 변동은 당분간 어려울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 금리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금리 잘 안 봅니다. 대출 금리를 보죠. 예, 그 돈 있으면 내가 뭐 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가 그쪽에서 재미를 볼 수 없다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예금으로 가요. 안전하게. 아예 내가 지금 제로 금리를 준다 하더라도 까먹지 않아야 되니까 예금으로 갑니다. 그 주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들이 많아지면서 내 자산 관리를 하는데 위험성을 리스크를 줄이려면 마이너스 금리가 돼도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금리나 은행의 예금 금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생활의 그 질적 수준이 꽉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은행 금리만을 믿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래 살까봐 불안하다. 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2개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에 건물도 갖고 계신데 불안하시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그분은 나이가 71이신데도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자산들이 53.5%, 지금 현재 17년보다 더 올랐어요. 약간 올랐는데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의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일궜고 그것으로 유지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왜냐?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처럼 재미없으면 다 빠져나갔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전에 1억으로 투자했던 것이면 지금 현재는 5억, 6억이 필요한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서 하라. 혹은 이분들은 워낙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이분들도 금 투자하시고 달러 투자하시고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그 중에 비중이 가장, 지금 현재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다. 이게 문제점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0년을 보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패턴에 있어서 내가 단기 투자가 있고 중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버셨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안전자산이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제 나온 뉴스고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 점포를 지금 사실 백화점 빼놓고는 다 지금 마이너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내가 어떤 혜택을 주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점을 챙길 거냐 해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마트나 슈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유통기에는 굉장히 혁명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자산도 내가 지금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 2개 정도 갖고 있으면요, 작년에 종부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종부세가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매달 내가 400만 원씩 저금을 해야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컨디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산이 있다, 아니면 강남에 집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은 세금 관리를 못 하시면 완전 꽝이에요. 정부하고 공동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강성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맞선다고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관리를 잘 하셔야지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행복한 노후주택,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지금 제가 엄청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노후주택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거주를 해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집 가격이 상승도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활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거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용 부동산 없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주형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수도권에 있었는데 상급지 서울로 이동한다, 이런 것도 제가 찬성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사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왜냐면 지금 거주용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잘 찾아보면 좋은 매물들도 여전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재건축 좋다 다 좋지 않다. 재건축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단계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내 돈이 묶이느냐 아니면 내 돈이 클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재건축 재미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강남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마용성 오르고 노도강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전해서 강남도 다시 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가진 자본으로는 어딜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수익률이 오를 것이냐 라는 가격과, 그 다음에 내가 거주했을 때 만족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몸 바쳐서 내가 뼈를 여기다 묻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회사도 1년 있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몸을 갈아서 한다는 모 대표적인 회사도 결국엔 나오면 거기서 상무님, 이사님, 부사장님, 사장님 했어도 나오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재테크를 잘 하셔서, 내가 호흡이 맞으면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거고요. 내가 주식 쪽으로 맞아 라고 하면 주식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해서 노후 대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퇴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나오는 생활비 정도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투자를 언제부터 하느냐? 네, 가능한 첫 월부터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젊을 때는 욕심껏 깔았어요. 정말 욕심껏 깔아가지고 결론은 제일 힘들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팔아야 합니다. 네, 그거를 팔 때 그 속쓰림과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의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딱 나누어가지고요. 요걸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기 투자급, 중기 투자급, 단기 투자급으로 나누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수익형 부동산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부동산 투자는 입지입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재건축이 오르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치 2도, 잠실 5단지 이런 것들은 입지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올라가는 것들이 끝나면 다시 입지 메리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시작도 안 한 대치 2도, 대치 음막 이런 애들이, 그리고 도곡 렉스 1216이 발표됐어도 호가가 약간 떨어졌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입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실거주를 위한 입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도 입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